그래서 김한나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가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죠.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리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 의원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아, 그렇죠. 예, 자리가 꽉 차 있는데. 부산 바다 바람을 제가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전당대 일정 때문에 이렇게 바쁘셔서 네, 못 전당대 나오셨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당원 합동 연설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막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도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5년은 내로남불의 역사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주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여당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고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일단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는 제가 이제 초기 국회 처음 들어와서 네. 원내대표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김태인 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 했고 네. 최영두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변인해서 그 인연으로 저도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의회주의자거든요. 근데 오늘 연설을 볼 때 합리적 의회주의자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어요. 아, 합리적 의회주의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대안,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데 오늘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볼 수 없고 위기만 강조하는데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대안은 볼 때, 없고 위기만 지금 강조했다.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권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인데 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다. 네. 그것이 좀 너무나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아마 국정 아젠다라든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또 집단 린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한 거 아닌가?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 얘기만 있고 현재에 대한 문제 인식과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어요. 현재와 미래가 없더라고요. 아, 현재를 진단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지도 과거만 있더라고요. 않았다. 과거만. 그래서 네, 과거만 있었다. 주호영 네. 원내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합리적 의회주의자라는 모습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전혀 오늘 그 대표 연설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참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다. 네. 예, 그건 최 이제 의원님, 네. 우리 박 의원님이 그 일부를 발췌하거나 또 일부를 이제 들으시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전체 연설문 제목이 두렵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 국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이 붙은 그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지금 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지금이 독재고 이런 말씀을 독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한번 다 되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한때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도 크게 평가를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네.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윤리의식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이 많이 추락해서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국회 윤리 헌장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자는 그런 강조도 했고요. 네.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과거 집권당 지금도 다수당인데 다수당 시절에는 외면하던 법을 지금 이제 야당이 되었다고 갑자기 하는 이런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의회주의의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협치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국내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인구면 인구, 기후면 기후, 다음에 우리 국제 통상 환경이면 환경, 산업이 모두 어렵고 국가 부채 또한 심상치 않고 이런 상황, 또 북한의 상황은 또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런 문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앞으로 50년 뒤 우리 국회는 우리 11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면 네. 그때 물론 우리는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 가겠지만 예. 그런 절체절명의 인식을 가지고서 함께 하자는 취지가 오늘 주 골조였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박 의원님 저도 얘기하고 좀 받아주세요. 네,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예. 박 의원님이 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170석 가까운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국정 현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책이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 또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산업에 대한 일관된 그리고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을 그 협의했던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 하자는 것이 어제 방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최영도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뭐 위기만 저는 이제 강조했는데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930년대 대공황 위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위기 대처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지만 그 위기 대처 방안으로서 뉴딜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 위기 극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동력을 만들고 국민의 하나된 힘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무지개 연합이라든가 정치 연합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가 있습니까? 위기만 강조하고 남탓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는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책임의식과 함께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전 정권 탓만 했다. 민주당 탓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건 것이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연설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가 박단 아주 치열하네요. 제가 말도 못했지만 연설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 모두 야당은 아마 이렇게 지금 약체 여당을 의석수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여당을 막 몰아붙이면은 뭐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윤석열 정부를 막 몰아붙이면은 뭐 알아서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 여당 상황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구나 민주당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난방비가 이 정부에 와서 갑자기 올랐습니까? 다 뜻이 쌓인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건 협치하는 태도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원설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다음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두고 신경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성준 의원님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당은 검찰 조사가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정의당은 이제 그런 정의당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이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 특검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큰 현실론이 있는 거죠. 특검 현실론. 하나는 이제 특검 추진론이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이미 정한 거고요. 그런데 현실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는 숫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의석의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6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의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을 위해서는 정의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론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가 좀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어떤 게 바뀌었냐면 외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이 국민의 여론에 불을 질렀다. 이 검찰의 수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이러한 정황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라든가
또 그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 정황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미 커졌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조사 우선이라고 하는 그 전의 목소리와 지금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재판 판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미 여론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도 그러한 흐름에 저는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유호정 그 정의당 원내대표 대변인이 오시는데요. 그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도 직접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온 김에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 의원님 그 판결 이후 50억 클럽 그 특검을 정의당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출연한 그 민주당 김남국 의원께 쌍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 밝히신 거 들으셨죠? 이런 그 쌍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그 50억 클럽이라든가 지금 그 수사에 대해서는 네. 지난 검찰 그러니까 지금 정부 교체 전에 이 새로운 검찰 지도부가 서기 전에 검찰 수사가 좀 미진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 대검 검찰총장하고 서울지검 검사장이 그 수사를 좀 더 강화하고 수사를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의혹이 없이 다시 그리고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 보관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대표라는 수사는 정의당이 이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 1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10여 년 전,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도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해서 투자를 맡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 전주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의 명분도 별로 없는 것이고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최근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민주당 법무부에서 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탈탈 털은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지금 주저하는 것이고 정의당도 반대하는 것이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그건 정말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다. 블랙홀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금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검찰의 명예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하더군요. 50억 클럽에 있어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가 50억 받은 거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똑똑한 검사 한 명만 투입하면 이건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식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조영래님 들어보세요. 아니, 듣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경찰이 부실한 수사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검찰 수사가 50억 클럽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검찰의 명예를 항소 갈 사안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똑똑한 검사 한 명이면 분명히 다 드러나는 사건을 가지고 아들이 50억 받은 거고 뭘 못 받습니까? 이미 다 드러난 건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 연일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요즘 판검사는 뭐 셀러리맨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최 의원님께서 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 지난번에 검찰이 그렇게 누구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왜 법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러 의심이 나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아마 기소할 때는 무슨 최고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했던 모양인데 그 기소한 사실 자체가 검찰이 너무 안일하게 기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은 수사를 어떻게 했나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검찰은 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건 대단히 그 사실 국민적인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에요. 이 정부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 좀 수사하는데 수사
검사 한 수십 명 들어가고 수사 인력만 한 수백 명 들어가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자, 아니 단순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그냥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얼마나 굉장히 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수사를 이렇게 망쳐놓고 누구 탓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대장동 수사며 50억 클럽 수사를 지금처럼 열심히 했다면 금방 다 밝혔을 겁니다. 지금처럼 수사했습니까? 지난 5월 달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누구 탓을. 아니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듯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곽상도 전 의원 수사라든가. 이게 똑똑한 거면서 한 명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밝혀낼 테니까. 뭘 밝힙니까? 지금 제가 이게 제대로 안 해놓고. 이재명 대표 재작년 사건을 그 의혹을 사실 밝힐 겁니다. 일단 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가 이미 제 식구 보호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국민의 여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유일한 제도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이 특검 해야 되는 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죠. 네. 일단 국민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걸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라는 이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민주당이 윤리 제소도 이번에는 했어요? 원래 이 색깔 논쟁과 공작은 국민의힘에서 잘하니까 최영두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3 특별법을 만들고 갔던 것은 이 4.3이라는 사태에서 4.3에서는 여러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선에 뭐 군경 쪽도 있을 테고 또 이른바 산 사람 그쪽에 제주도의 그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또 양민들도 있습니다. 또 군경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4.3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쪽에서 적극적인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특별법 취지고요. 4.3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4.3이라는 전체 사태가 어떻게 된지 이런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의 일부분을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역사적 사실의 문제이고 역사적 진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 우리 4.3 사건 관련해서 이와 대한 유족들이나 그 가족들을 못 오겠다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요.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공부했으면 북한에서 얘기하세요.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북한 교육 받은 거 북한에서 얘기해야지 지금 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태영호 의원이 지금 살아남기 위한 색깔론을 지금 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선관위 아니에요. 지금 최영두 의원이.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죠. 태영호 의원한테. 이래서 되겠느냐. 태영호 의원 문제 있다. 발언 자제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온전한 공당으로서의 모습이죠. 태영호 의원에게 경고했습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아니 북한에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북한에서. 아니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보고서에도 보면 김일성이나 이런 여러 배치에 나옵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이 민주당이 이걸 엉뚱하게 이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제주 4.3 사건의 유족들이나 그 가족들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분들의 했다고 하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야가 다 지난번에 제주사 특별법을 했듯이 그 사건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하게 희생된 그 민간인과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무리하게 이 전당대회를 색깔론이라 몰아붙이면서 하는 것도 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바로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차원의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의견은 역사적 진위가 또 밝혀질 수가 있고 그 부분이 만일 정말로 민주당이 산다면은 그 부분이 역사적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을 해야겠죠. 저는 이 얘기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죠. 아니, 이게 우리 그래서 지나치게 한 게 아니라 최영두 의원님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지금 이런 21세기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옵니까? 저는. 지난 4.3 그 기념일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치유와 상생의 길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항상 평가르기로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주 4.3 유족들이라든가 제주 4.3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영 의원 발언 한마디를 가지고 제주 4.3 사건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민주당이 마치 우리 당 전체가 무슨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영두 의원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의원 발언이 4.3에 대한 왜곡, 망언, 유구족과 제주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당에서 태영호 의원에게 경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태영호 의원을 그렇게 감싸해서는 오히려 색깔론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덤을 파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 관련한 이 색깔론 이 나온 것도 불거진 것도 사실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계속 나온 논란의 또 한 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아까 그 4.3과 관련해서는 그 기자수다에서도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4.3 그 제주 특별법에도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 관련한 논란이 아주 폭풍이 커요. 그렇죠? 그 김기현 대표의 탄핵 관련한 그 발언 지금 장제원 의원도 좀 다시 이제 당정과 관련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네, 어떤 분이든. 네. 저는 김기현 의원이죠. 과연 당대표로서 후보로서의 자격 있는 말인가? 네. 오히려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가 이 탄핵의 발언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건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를 흐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요. 네. 이런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하는 걸 넘어서 김기현 의원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무게중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다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차례 이런 당내 이런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이 계속 지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을 이 전당대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런 내 대목이고요. 지금 전당대에서 이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자신의 유불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80만 당원들이 핵심 당원, 책임 당원들 이번에 투표를 가진 책임 당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사람 또 이 정부에서 정말 여당의 책임성, 여당의 그런 능력을 높일 사람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연일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계속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천하 용인 후보들에 대한 그 지원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당대회에? 당원들이 구성이 이번에 이제 우리 책임 당원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80여만 명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기를 되었던 그런데 그 구성이 보니까 지난번과 달리 영남과 수도권 그 구성비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당원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요. 한 30% 이상 되는데 그런 다양한 우리 당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의 다양성한 의견을 가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컨대 무리한 그거라든가 이런 것들 당의 단합을 해치는 그런 분열적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가서 이제 주의자제를 당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지금 당원들이 저마다의 의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부산에서 이제 국제 터미널에서 5층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못할 정도로 이 대형 홀이 사람이 많이 추후 여지가 없었는데 여기서 굉장한 열기가 보였습니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열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 그런 네. 다양한 에너지가 결국 전당대회를 좀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없애는 한 사람을 위한 전당대회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의 장이고 우리 정당사의 역사에서 보지 못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니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제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제거시키고 앞서가던 유승민 제거시키고 나경원 제거시키고 안철수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네. 과연 전당대회에 경쟁이라는 게 있는 거냐. 누구 하나 찍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경쟁의 전당대회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않습니다. 네. 서로가 좀 급동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늘 시간이 짧네요.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